사라진 금반지. 어머니,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는 어디 갔어요?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윤서가 묻자 82살 최명자 할머니는 왼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는 분명 금빛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돌려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져 있어야 할 남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남편이 시장에서 쌀 2가마를 팔아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 한 번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며느리 수진이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반지를 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들 동식은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 가자. 정부에서 노인 지원금이 나온대.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행에 가자.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가짜 반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어젯밤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을. 그날 은행에서 사라진 것은 할머니의 예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로 잃게 될 것은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고 약해 보이는 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가족과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조용하고도 무서운 반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 금반지를 바꿔치기 한 며느리. 최명자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시네요.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윤서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최명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센터 승합차 한 대가 후진하며 삐 소리를 냈고 프로그램실 안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누군가는 박자를 놓쳤고 누군가는 노래 대신 흥얼거리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자 할머니도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눈은 자꾸만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반지는 분명 금빛이었습니다. 둥근 모양도 비슷했고 두께도 얼핏 보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야. 한참 만에 명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르신. 돋보기 좀 가져다 줄래? 윤서는 센터 사무실에서 작은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려 했지만 마디가 굵어져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비누칠하듯 손가락을 비틀고 나서야 반지가 빠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돋보기 밑으로 반지 안쪽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끈한 금속 표면만 번들거렸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없네. 뭐가요? 글씨가 없어. 윤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원래 안쪽에 글씨가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에게 영원히. 그 말은 너무 작아서 거의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명자 할머니는 29살이었습니다. 남편 최봉구는 장날마다 자전거 뒤에 쌀자루를 싣고 읍내를 오갔습니다. 돈이 생기면 쌀과 연탄부터 사고 남은 돈으로 아이 분유를 샀습니다. 반지를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열해가 되던 날 봉구는 명자의 손을 잡고 시장 금은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하나 해줍시다. 명자는 놀라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정신 나갔어요? 쌀값도 오르고 연탄값도 올랐는데 무슨 반지예요? 당신 손에 반지 하나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봉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대신 고생했잖아. 금은방 주인이 반지 안쪽에 문구를 새겨주었습니다. 명자에게 영원히.
봉구는 쑥스러운 얼굴로 명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죽어도 빼지 마. 명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다 손가락이 퉁퉁 부었을 때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웬일로 일찍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사과 좀 드세요. 됐어. 이가 시려서 못 먹는다. 그럼 제가 깎아드릴게요. 수진은 사과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과일을 깎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센터는 재미있으세요? 사람들 만나니 좋지.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이상한 소리? 수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끔 기억을 헷갈려 하시니까요. 명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헷갈렸는데? 며칠 전에도 통장 잃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통장은 네가 가져갔지. 수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요? 나중에 서랍에서 나왔잖아요. 명자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분명 장롱 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을 뒤진 다음 날 통장이 화장대 서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갑자기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싫다. 내 몸은 내가 씻을 수 있어. 그러다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요즘 욕실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수지는 억지로 명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끼고 씻으면 비누 끼어요. 잠깐 빼둘게요. 그냥 둬. 반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수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반지를 빼갔습니다. 하얀 수건 위에 반지를 올려놓는 척했지만 명자 할머니는 거울 너머로 며느리의 손이 재빨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욕이 끝난 뒤 수지는 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때는 욕실 불빛이 어두워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끼우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평생 손가락에 붙어있던 반지는 조금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끼워진 반지는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수진아. 네. 이 반지 내가 죽으면 네가 갖고 싶으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곧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거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동식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왔어?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쉿, 어머니 안 주무실 수도 있어. 약 드셨잖아. 벌써 주무시겠지. 명자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부엌 쪽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는? 팔았어. 명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받았는데? 150. 그거밖에 안 돼. 요즘 금값 올랐다고 해도 오래된 반지고 무게가 얼마 안 나간대. 동식이 혀를 찼습니다. 150 갖고는 카드값도 못 막아. 그건 시작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있잖아. 정확히 얼마인데? 적어도 1억은 넘을걸. 예전에 반찬 가게 팔고 받은 돈도 있고 아버님 보험금도 있을 거야.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는 찾았어.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냥 물어보면 의심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 동식은 어릴 때 몸이 약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명자는 시장 좌판을 새벽까지 지켰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명자는 말없이 재수학원비를 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모시고 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노인 지원금 신청한다고 하면 따라가실 거야. 통장 재발급 받고 돈을 당신 계좌로 옮기는 거지. 은행에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텐데.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 우리가 보호자라고 하면 돼. 동식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는 무슨 문제야? 자식이 부모 돈 관리하는 집이 한둘이야?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80 넘은 노인 말을 믿어?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 끝이지. 명자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할머니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두 사람은 잡아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늙어서 망상이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늙기는 했지. 눈가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동식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잤어? 명자 할머니는 밥상 앞에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면 오른쪽 눈썹이 조금 올라가는 버릇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게 봐? 그냥. 오늘 센터 가지? 그래. 끝나는 시간 맞춰서 내가 데리러 갈게. 명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동식은 자연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있어. 무슨 은행? 정부에서 노인들한테 지원금 나오는 게 있대. 신청하려면 본인이 가야 한대. 명자 할머니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금? 응. 돈 준다는데 받아야지. 얼마나 주는데? 동식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지.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 어젯밤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동식과 수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뒤에도 명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체조도 했고 색칠 공부도 했습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김치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다만 윤서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다른 노인들이 낮잠을 자러 들어가자 명자 할머니는 윤서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윤서야. 네, 어르신. 조용한 데 좀 가자.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문이 닫히자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가짜다. 윤서는 놀라 반지를 들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내가 50년 낀 반지를 몰라보겠니?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전날 밤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금반지를 바꿔치기 한 일, 아들 부부가 통장을 찾은 일, 자신을 은행으로 데려가 돈을 옮기려는 계획,
이야기를 들을수록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오늘 은행에 가시면 안 돼요. 가야 한다. 위험해요. 안 가면 저것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내 말밖에 없잖아. 반지를 판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 귀로 들었어도 남들은 안 믿을 수 있다. 윤서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남겨야 해요. 명자 할머니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윤서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 쓰는 손바닥만 한 기계였습니다. 이걸 옷 안쪽에 넣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 녹음되냐?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은행에서 아드님과 며느님이 뭐라고 하는지, 어르신께 어떤 서류를 내미는지 최대한 말로 확인하세요. 내가 물어보면 의심하지 않을까? 평소처럼 기억이 헷갈리는 척하세요. 명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되는 것. 윤서는 명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명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는 참 착했어. 갑자기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내 다리 주물러주고 장사 끝날 때까지 시장 한쪽에서 숙제하고 그랬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 키운 걸까?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자기 탓부터 하게 돼.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금반지 하나 훔친 걸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야. 윤서는 녹음기 사용법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은행 이름과 방문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센터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동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외투를 입혀주며 가슴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센터 현관을 나서자 동식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춥지? 괜찮다. 은행 갔다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을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동식은 주먹만 한 얼굴로 울었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치기 위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 뒷좌석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쁜 옷 입으셨네요. 명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에는 처음 보는 금목걸이 영수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반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산 모양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멀어졌습니다. 동식은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수지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외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자동차는 은행이 있는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내 두 눈으로 끝까지 보자. 그날 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늙은 어머니를 속이러 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들의 죄를 기록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어머니를 은행으로 데려간 아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동식은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두드렸습니다. 평소 초조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조수석의 수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외투 안쪽에서는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식이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은행 가면 직원이 뭐 물어볼 수도 있어. 뭘 물어보는데? 그냥 지원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돼. 무슨 지원금인데? 동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주는 생활 안정자금 같은 거예요. 생활 안정자금? 네. 얼마나 주는데? 수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은행 가서 확인해야죠. 명자 할머니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한테 주는 돈인데 너희가 왜 더 잘 모르니? 동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복잡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명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상가와 아파트가 지나갔습니다. 도로 모퉁이에는 붕어빵을 파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식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겨울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어린 동식이 붕어빵 냄새를 맡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붕어빵 먹고 싶어. 명자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버스비를 빼고 나면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면 고구마 쪄줄게. 싫어. 붕어빵 먹고 싶어. 동식은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결국 버스를 포기했습니다. 붕어빵 2개를 사 아들 손에 쥐어주고 눈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식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마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룸미러 속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동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 차는 시내 중심가의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동식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려. 손을 내미는 모습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명자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명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은행 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 현금인 출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사이로 전자음과 안내 방송이 뒤섞였습니다. 고객님, 대기번호 127번, 3번 창구로 와 주십시오. 동식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39번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지. 나 오늘 약속도 있는데?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수지는 흠칫했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내 반지 팔고 받은 돈으로 친구한테 밥이라도 사려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식도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명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방금 반지 팔았다고 했잖아. 내가? 명자 할머니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반지는 여기 있는데. 수지는 한동안 명자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이상하니? 아니에요. 피곤하셔서 그래요. 동식은 어머니를 대기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여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서류 좀 작성할게.
동식과 수진은 서류 작성대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듣지 못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귀는 두 사람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신분증 가져왔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도장은? 가방에 있어. 통장 재발급 신청서 먼저 쓰고 이체 신청서도 같이 써. 한꺼번에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어머니가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돼. 진단서도 없는데. 초기 치매라고만 해. 직원이 뭘 알겠어. 동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돈 옮기고 나면 바로 대출부터 갚자. 대출만 갚으면 끝이야. 내 카드값도 막아야지.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니까. 당신 사업한다고 날린 돈이 얼만데 나한테 큰 소리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동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수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사나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돈을 어디에 쓸지 벌써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대기번호가 불렸습니다. 139번 고객님, 6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동식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차례야.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번 창구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동식이 의자를 끌어 명자 할머니를 가운데 앉혔습니다. 자신은 오른쪽, 수지는 왼쪽에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요. 박지연 직원은 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통장을 분실하셨나요? 명자 할머니가 대답하려 하자 수진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을 못하세요. 본인 신분증은 있으신가요? 동식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현은 신분증 사진과 명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을 잃어버리셨어요? 명자 할머니는 일부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손을 귀에 댔습니다. 뭐라고요? 박지현이 조금 크게 물었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리셨어요? 통장? 네. 명자 할머니는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내 통장 어디 갔니? 동식이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렸잖아. 내가? 응. 명자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장롱 밑에 넣어뒀는데. 수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박지연이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롱 밑에 통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찾아봤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신 거예요. 박지연은 수진을 잠시 바라본 뒤 다시 명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재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게 맞나요? 동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박지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본인 거래이기 때문에 어르신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동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의 의사 확인은 필요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제대로 보려고 하는구나. 박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동식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직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조심스러운 눈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외투 속 녹음기를 꺼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돈을 빼앗으려 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해주세요. 박지연은 재발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성함을 적어주세요. 명자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동식이 손을 뻗어 펜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박지연이 바로 막았습니다. 성함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종이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최명자.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박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치고는 이름도 주소도 너무 정확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주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소 같은 건 오래 살아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세요. 박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체 신청도 하시려고요? 동식이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예금을 제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전액을요? 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찬을 팔아 모은 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받은 보험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넣어둔 돈. 동식에게 여러 번 돈을 주고도 늙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명자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 돈을 모두 아드님 계좌로 보내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식은 초조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왜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니?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동식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옆구리를 건드렸습니다. 동식은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 관리해 주려고. 내가 관리를 못하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인데? 창구 주변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요즘 통장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도 자꾸 잊어버리잖아. 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7월 12일. 박지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날은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전혀 모르세요. 명자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생일 아니?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럼요. 언제인데? 수진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동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 돈을 관리해 준다니 이상해서 그렇지. 박지연은 손을 멈춘 채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거래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동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어르신께 별도로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고액 이체는 본인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직원분,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우리 어머니 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돈처럼 말하니?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식은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했잖아. 뭘? 지원금 받으려면 내 통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원금 받는데 왜 내 돈이 내 통장으로 가니?
동식의 턱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내가 뭘 이해 못했는데. 복잡한 절차를. 그 복잡한 걸 설명해 보렴. 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명자 할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프다. 수진은 급히 손을 뗐습니다. 박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과 잠시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니, 엄마가 설명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지연은 명자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예금을 아드님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명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체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화를 낼 텐데. 어르신 돈은 어르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박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 보이나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늙은 사람도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돈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박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어젯밤에 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체를 중단하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지금 중단하면 둘이 잡아뗄 거예요. 그래도 돈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넘기는 척할 수는 없나요? 박지연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허위로 거래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만졌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무엇을요? 내 아들이 정말 내 돈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르신. 평생 키운 자식입니다.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박지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래 후 바로 신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어르신 의사가 분명하다면 거래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오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동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뭘? 직원이랑 무슨 얘기했냐고? 명자 할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착한 아들이냐고 물어보더라.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박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박지연이 이체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 전액을 아드님 계좌로 이체하시겠습니까? 명자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종이 한 장과 서명 하나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명자 할머니의 손끝만 바라봤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서명란 위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명자. 동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현이 물었습니다. 이체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관리입니다. 본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보관해 준답니다. 박지현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드님에게 증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을 맡기시는 겁니까? 동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증여예요. 명자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증여가 뭐니?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했니? 동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관리하는 거야. 명자 할머니는 일부러 크게 물었습니다. 내 돈을 네가 갖는 게 아니고. 아니야. 나중에 돌려줄 거야. 동식은 창구 직원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럼 언제? 엄마가 필요할 때.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잊지 마라. 녹음기는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이체를 처리했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몇 번의 클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링. 동식은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1억 8천만 원. 순간 동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사람들의 웃음. 어머니의 평생이 숫자로 바뀌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직원이 여러 번 물으면 양심에 찔려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바라보면 눈을 피하며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더욱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내 돈은? 잘 들어갔어. 어디로? 동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 통장으로. 왜? 아까 말했잖아. 내가 잘 관리해준다고.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동식은 안심한 듯 서류를 챙겼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수진이 먼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뭐가? 돈 관리요. 내 돈이 내 남편 통장에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이 없니? 수진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동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내가 뭘 시작했는데? 아까 다 설명했잖아. 나는 물어본 것뿐이다. 동식은 주차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오늘 돈 들어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밀린 이자하고 원금 일부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수진이 물었습니다. 얼마 보낼 거야? 7천. 7천이나? 안 보내면 공장 기계 넘어가. 그럼 내 카드 값은? 그건 나중에. 나중에 언제? 돈 더 있잖아. 무슨 돈? 동식은 룸미러로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가. 수진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재개발 확정된 거 맞아? 응. 조합에서 연락 왔어. 그럼 얼마쯤 돼? 최소 10억은 간대. 수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거만 받으면 우리 인생 펴는 거네. 명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예금 1억 8천만 원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동식은 몇 년 전부터 상가를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지금 넘겨줘. 그때마다 명자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다. 동식은 그 말이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차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쪽인데 왜 이리 가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어디? 부동산이요. 명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부동산은 왜? 동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상가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 내 상가? 응.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 내 건물 일인데 내가 왜 복잡해하니? 동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돼? 내가 죽었니?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오늘은 그만해. 동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재개발구역 근처 부동산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대박공인 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야지. 왜? 상가 주인이 엄마잖아. 그래서? 동식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매매가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팔려고? 팔 수도 있지. 누가? 엄마가.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판다고 했니? 동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돈이 필요해.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돈이구나.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죠. 지금도 내가 너희 돈으로 사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연금 받고 내 돈으로 생활한다. 수진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그 돈도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죠. 명자 할머니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반지도 관리해줬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다. 동식은 짜증을 내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자.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투를 벗자마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가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한 말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라고 속인 말. 1억 8천만 원을 아들이 관리하겠다고 한 말. 돈이 들어오자 빚을 갚겠다고 한 통화. 상가가 10억은 될 거라는 대화까지. 명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장롱 안쪽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생각 없다. 약은 드셔야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물과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니? 혈압약이죠. 내 혈압약은 아침에 먹는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드셨잖아요. 먹었다. 기억 잘못하신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다른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약이 아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약 맞아요.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잖아. 병원에서 약이 바뀌었나 보죠. 명자 할머니는 약봉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먹는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약 안 드시면 더 나빠져요. 뭐가?
기억력이요.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기를 바라니? 수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수지는 약봉지를 움켜쥐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명자 할머니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약은 대체 뭐였을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괜히 엄마랑 따로 얘기하고.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무 말 안 했겠지.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멀쩡한 것 같기도 해. 동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빨리 처리해야 해. 뭘? 상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준비하자. 엄마가 도장 찍을까? 친척들 불러놓고 하면 돼. 다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평생 모신다고 하면 거절 못해. 거절하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요양원 보내. 명자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치매 심해졌다고 하면 되잖아. 집에서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겠다고 할까? 본인 동의 없어도 방법은 있어. 동식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를 시설에 보내지는 말자.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괜찮은데? 명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식과 수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명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갔던 은행으로 가주세요. 은행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박지연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 아가씨. 명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박지연은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명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 가져간 이야기.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내 건물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박지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마디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돈을 되찾아야겠어요. 어르신. 아니.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 울어불거진 눈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빼 박지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날부터 명자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증여계약서. 그리고 명자 할머니를 집에서 영원히 내보내기 위한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챕터 3. 내가 늙었지 바보가 된 줄 알았니?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식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큰고모 내외와 작은아버지, 사촌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이 한가득 놓여 있었고 수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연신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많이 드셔야 해요. 수진이 갈비 한 점을 명자 할머니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국 한 그릇도 제때 챙겨주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었습니다. 수진이가 참 잘하네. 큰 고모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시어머니 모시는 애가 어디 있니? 우리 동식이는 복도 많다. 수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복은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명자 할머니는 말없이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자꾸만 거실 서랍 쪽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가 증여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동식과 수진이 작은 방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다 접었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인주가 잘 찍히는지도 확인했고 동식은 인감도장을 3번이나 닦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을 증인처럼 세워놓고 어머니에게 상가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엄마, 음식 입에 맞아? 동식이 물었습니다. 그래. 고기 더 먹어. 배부르다.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동식은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동식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오른쪽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수진은 과일을 내왔습니다. 사과와 배를 얇게 썰어 접시에 돌려 담았습니다. 큰 고모가 배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다 부른 이유가 뭐니? 동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무슨 상의? 동식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얼른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하얀 종이를 펼쳤습니다. 상가 증여계약서. 종이 맨 위에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냐? 동식이 웃으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글씨가 이렇게 많니? 친척들 몇 명이 웃었습니다. 동식도 따라 웃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상가 있잖아. 그래. 그거 내가 관리하려고. 왜? 엄마가 이제 연세도 있고 세금이나 재개발 문제도 복잡하니까.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다. 형수님 나이에 그런 거 신경 쓰기 어렵지.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요.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어머니는 돈 걱정 없이 사시면 되죠. 명자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돈 걱정 없이? 네. 내 돈은 어디 있니?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동식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내가 잘 갖고 있잖아. 어디에? 내 통장에. 왜 내 통장에 있니? 동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큰 고모가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형님, 아들이 관리해주면 좋지.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명자 할머니는 큰 고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돈을 조카 통장에 넣어도 좋겠니? 큰 고모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동식은 짜증을 참는 표정으로 서류를 명자 할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다 설명했잖아. 뭘? 돈은 내가 관리하고 상가도 내가 관리한다고. 나는 들은 적 없다.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친척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은 명자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몇몇은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통장 둔 곳도 잊으시고 같은 말씀도 반복하시고. 내가? 네. 어제도 약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명자 할머니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약, 내 약 아니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다니지 않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동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오늘 다들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왜 그래? 명자 할머니는 동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 건물 가져가려고 모인 게 좋은 마음이냐? 작은 아버지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수님, 누가 가져간다고 그래요? 동식이가 관리한다는 거지.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관리와 증여는 같은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증여라고 쓰여 있구나. 동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어차피 나한테 줄 거잖아. 내가 죽은 뒤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달라는 뜻이냐? 동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명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네. 며칠 전에는 요양원 알아봤다며. 수진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동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그걸 어떻게? 동식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방금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또 무슨 말이니? 수진이 황급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 한 번에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식탁을 짚고 2번이나 몸을 일으킨 뒤에야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동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도장만 찍으면 끝나? 명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은행 갈 때도 그랬지. 동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낡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작은 반지였습니다. 빛깔은 금색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도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반지를 식탁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의 시선이 반지에 꽂혔습니다. 수진아. 명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이 반지 아니? 수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손에 50년 끼워져 있던 반지는 어디 있니? 저는 몰라요. 모르니? 네. 명자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금은방 매입 확인서였습니다. 위에는 수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매입 금액 15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은방 사장도 널 모르던데 이종희는 널 아는구나. 작은 아버지가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내 이름 맞네? 그건 말해보렴.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내 반지를 팔았니?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그녀는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동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야? 명자 할머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지는 150 받았어. 이어 동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 거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건 시작이야. 어머니 통장에 현금만 1억 넘게 있어. 은행에 모시고 가. 노인 지원금이라고 하면 따라가실 거야. 수진이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꺼요. 명자 할머니가 녹음기를 재빨리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내 목소리 듣기 싫으냐? 그거 불법이에요. 동식이 소리쳤습니다. 불법이라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모두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명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른 사람들이다. 동식이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회복지사 윤서와 은행 직원 박지현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동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법무사 한재철입니다. 동식은 명함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남의 집에 왜 왔어요?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일 때문에 왔다. 윤서는 명자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다. 박지연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동식은 그녀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왜 여기 있어요? 박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명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시 거래 내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끝났잖아요. 본인 의사에 반한 거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직접 서명했어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돈을 준다고 했니? 동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상 최명자 고객님은 돈을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거죠. 같지 않습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거래 직후 아드님은 일부 자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동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급정지 신청과 금융거래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급정지?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동식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접시가 흔들리고 포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명자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아들 앞길을 막아? 네가 가져간 내 돈 찾는 게 내 앞길을 막는 일이냐?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식 자신도 입 밖에 나온 말을 주워 담지 못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구나. 동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어차피 나한테 올 거잖아. 내가 외아들인데?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가져가도 된다는 거냐? 내가 잘 살아야 엄마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잘 사는 건? 뭐? 내가 편하게 살 권리는 생각해봤니?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명자 선생님의 상가 건물은 이미 재산 보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 부부가 임의로 매매하거나 증여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식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상가를 어떻게 했어? 명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계약서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럼 누구한테 줄 건데? 내가 쓸 거다.
엄마가 그 건물을 어떻게 써?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건물을 내가 쓰는데 내 허락이 필요하니? 동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근처에 혼자 밥 못 먹는 노인들이 많더구나. 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가 1층에는 공동식당을 만들 거다. 돈 없고 자식 없는 노인들이 와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게 할 거야. 큰 고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 나머지 층은요? 가족에게 돈을 빼앗기고 갈 데 없는 노인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쓸 거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들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왜 아들한테는 못 줘요?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들은 내 반지를 훔치지 않았다. 수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남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지도 않았고 내 돈을 빼앗아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명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도 받았으니 이제 어머니는 시설로 보내자. 뒤이어 동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괜찮은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큰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동식을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형수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녹음에 내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뭐가 아니야? 작은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이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형수님은 시장에서 손이 다 터져가며 너 공부시켰어. 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나한테만 왜 이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면 부모 돈을 훔쳐도 되니?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야. 내가 빌려준다고 했니?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언제?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가까지 가져간 뒤에 명자 할머니의 한마디에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동식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명자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동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처럼 보였니?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시설에 보내면 네가 살 수 있었니? 정신이 나갔었어. 동식은 명자 할머니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동식의 작은 손을 밤새 잡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품에 안겼던 날,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하던 뒷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모두 같은 아이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우는 이 남자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동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동식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남이 그랬다면 돈만 찾고 끝냈을 거다. 엄마. 하지만 내 아들이 그랬다.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믿었던 만큼 네가 깨뜨린 것도 크다. 동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명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반지는 어디 있니? 수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금은방에 다시 연락해 볼게요. 이미 찾았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가 가방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뚜껑을 열자 오래된 금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택은 예전보다 흐려졌지만 안쪽에는 희미한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영원히.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 윤서와 박지현의 도움으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가짜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아무리 빛나도 가짜다. 그녀는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효도도 그렇다. 동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고기 한 점 올려주고 다정한 말 몇 마디 하는 게 효도가 아니다. 명자 할머니는 진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마디가 굵어져 예전처럼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살며시 도와주었습니다. 반지가 약지에 자리 잡자 명자 할머니는 한동안 손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돌려받으면 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반지도 다시 찾았다. 동식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다시 받아줄 수 있어? 명자 할머니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할지는 내가 정한다. 엄마. 하지만 다시 속아주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용서와 다시 믿는 건 다른 일이야.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동식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명자 할머니의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금액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갚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금반지를 판 일과 두 사람이 예금을 빼돌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와 햇볕 잘 드는 거실이 전부였지만 명자 할머니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저녁이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오래된 상가 1층에는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명자의 따뜻한 밥상. 개업 첫날 명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반찬 장사한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할까? 명자 할머니는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식당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으며 말벗을 찾았고 누군가는 집에 가져갈 반찬을 부탁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사람들의 밥그릇에 국을 떠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을 때 윤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 왔어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편지가 왔다. 읽어보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명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식은 편지에 매일 같은 꿈을 꾼다고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꿈. 어머니가 붕어빵을 사주고 자신은 맛있게 먹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꿈. 이제야 그날 어머니가 버스를 타지 못하고 눈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것 같다고 썼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도 않았고 답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용서하실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진짜 금반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미움만 품고 살면 자기 마음도 병든다. 잠시 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밥 남았어요? 명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얼른 앉으세요. 그녀는 새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을 가득 담고 국을 뜨고 반찬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한때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아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반지도, 집도, 믿음도 모두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두 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밥을 퍼줄 수 있는 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손.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손.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햇볕에 반짝이는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반지 안쪽의 글자는 오래되어 희미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영원히. 명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사진 속 남편은 예전처럼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 이제 아무한테도 내 인생 맡기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돌아섰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되찾은 것은 1억 8천만 원도 상가 건물도 금반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자신의 존엄과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최명자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